안녕하세요. 딥러닝을 위한 사용대 수학 3강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3강은 행렬식인데 행렬식을 뭐 엄밀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데피니션을 내리고 실제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볼 건데 소행렬식 그 다음에 여인수 그 다음에 행렬식으로 데피니션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일단 행렬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함수예요. 함수라는 거는 뭐 x, y축만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행렬들의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 행렬들의 집합에서 실수로 이렇게 대응되는, 물론 여기가 복소수면 복소수예요. 하나의 함수를 좀 고려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소행렬식과 여인수를 가지고 행렬식을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n이 3일 대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1, 2, 3, 0, 1, 5, 0, 0, 3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행렬이. 이 친구에 대한 행렬식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소행렬식과 연수를 통해서 행렬식을 좀 계산하는데 A1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처음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A11. A11에 캐피탈 A11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여인수라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 1에 뿔마가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니까 2승이 될 거고, 이거에 디터미넌트 1, 이렇게 쓰고 있죠. 저희가 아는 거는 그 2x2에서는 AD-BC로 행렬식을 잡는데,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여인수 전개 형태로 행렬식은 정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은데, M11이 뭐냐라고 하면 AIJ를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한 크기가 하나 준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씌운 걸 지금 소행렬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11이니까 얘를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한다는 게 요거를 지금 날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요걸 날려가지고 요 1호 03에 대한 계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1이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에 1, 5, 0, 3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이거는 AD-BC,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곱을 취하면 3이고 빼기에 얘와 얘의 곱이니까 0이 돼서 이 3이라는 결과를 가져가서 이 캐피탈 A11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x3의 디터미넌트의 처음 부분은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요 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A12라고 했어요. A12면 이게 A11, 이게 A12라고 하는 거고, 이 친구에 대한 여인수를 고려하겠다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1에 3승으로 보면 되고, 이건 디터미넌트 M12가 되는 거고, A12를 제외한 행과 열을 줄여서 행렬식을 만드는 건데 0, 0, 5, 3 뭐 이렇게 되나요? 얘를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하는 거니까 0, 5, 0,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게 맞고, 그러면 AD-BC니까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마이너스 1에 0을 취해서 2와 곱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거다. 세 번째에 대한 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취해주면 3 곱하기 0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3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상태를 행렬식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실제로는 치환의 의미를 가지고 행렬식을 정의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인수, 저희처럼 여인수를 가지고 정의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는데 저희는 연인수를 통해서 디터먼트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의미인데 이렇게 가니까 이게 좋은 일이냐 아니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좋은 얘기만은 아닌 게 0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계산을 했을 때 좀 더 편하게 0으로 죽을 확률이 커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행렬식을 계산했는데 이런 첫 번째 열이나 마지막 행 같은 걸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처음 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1이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보가 나오는데 그 다음 거는 숫자가 하나 커진 거니까 마이너스 나올 거고 하나 더 커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풀마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부호를 좀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마가 왔다 갔다 한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데피니션은 이거니까 이거 가지고 좀 더 용이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다른 열을 초이스 하거나 트랜스포즈 취한 거는 다 디터먼트 결과를 같이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의 상황을 지금 고려해 보면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을 해도 돼요. 어떤 열이나 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디터먼트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예제 이게 1, 2, 3, 그 다음에 0, 1, 5, 0, 0, 1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죠. 이 친구에 대한 디터먼트를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 처음 행을 기준으로 해서 1행을 기준으로 해서 디터먼트를 계산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돼요. 열. 근데 저희는 0이 많은 걸 기준으로 잡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 열의 기준을 만약에 계산한다고 치면 처음 거에 대해서는 1을 받고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한 행렬식이니까 1, 5, 0,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 0에 얘를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하는 그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여기 뭐가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뿔이 돼서 이 0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0의 모시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0이니까 계산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여기는 AD-BC 해주는 거니까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되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뿔이 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에 1에 이 1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한 거니까 1, 2, 0, 1이 되는 거고 AD-BC를 계산하면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가니까 둘이 같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상황과 1번 상황을 지금 고려해보면 얘는 어떤 다른 열을 행을 초이스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같다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열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거를 러프하게 이 정리 두 개를 통해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계산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고려를 해보면 111 같은 게 있는 상황이 오면 얘네들은 그냥 대각선의 곱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밑에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또 보자면 만약에 끝에가 만약에 000으로 계산이 되는 상황이 오면 얘를 기준으로 디터먼트를 계산하면 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항상 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본 행렬들은 어떤 값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타입 1. 타입 1은 어떤 거였냐면 둘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였죠. 실제로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갖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1행과 1행과 2행을 바꿔주는 기본 행렬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0, 1, 0, 1, 0, 0, 0, 0, 1. 네, 이런 친구가 1행과 2행을 바꿔주는 녀석인데 얘에 대한 디터민트를 구하는 거니까 첫 행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 두 번째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마지막을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마지막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얘는 3 x 3이니까 플러스 부분이 돼서 1에 얘를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하는 거니까 0, 1, 1, 0이 되고 AD-BC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행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상황을 고려해 보길 두 번째 타입은 스칼라벨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 번째 행에 3이라는 스칼라벨을 취한 녀석을 고려한다고 치면 이건 00, 010, 00, 3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대각선의 곱과 같아지는 거니까 3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입을 고려해보면 얘는 한 행의 기준으로 그 행을 고정해 놓고 다른 행을 스칼라벨 해서 더해주는 상황을 고려했던 거죠. 그러면 행렬로 표현해보자면 1행에다가 3열에 뭐 K라는 스칼라벨을 취한 걸로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친구의 디터민트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잡혀 있고 밑에가 0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런 대각선분의 곱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밑에가 0이니까 그래서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면 타입 1은 마이너스 1, 타입 2는 이렇게 스칼라벨을 얼마를 취하냐에 따라서 얼마 배를 취해준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은 1이라는 결과를 가져가는데 기본 행렬은 이렇게 0이 아닌 값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성질을 또 찾아볼 수 있냐라는 걸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일단 하나는 고딩 때 배웠던 거인데 비정칙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좋은 도구로서 사용하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둘 다 중요한 정리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이거 처음 거랑 두 번째 거를 둘 다 고려해 봤으면 좋겠는데 얘네를 가지고 어떤 성질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증명도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1번 같은 거 한번 증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U라는 거를 A의 기하 행사다리꼴이라고 해볼까요? 기하 행사다리꼴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역삼각 형태의 성분들을 남기고 그 밑에는 죄다 0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기하 행사다리꼴 형태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이런 형태를 취하게 해서 원래는 가우스 소거법을 막 취해주는 건데 가우스 소거법에 해당하는 게 행렬 입장에서는 기본 행렬들이었으니까 기본 행렬들을 적당히 곱해서 이 유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기본 행렬들은 이렇게 왼쪽에다가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실제로 어떤 성질을 하나 갖고 있냐면 기본 행렬에 대해서는 이렇게 쪼개지면 줄 수 있어요.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쪼개짐을 줄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런 의미를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 U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거와 이 기본 행렬들을 곱해가지고 계산한 거랑 같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에 해당하는 성질을 적당히 이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물론 이걸로 얘를 증명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엄밀하게 증명하고 있는 건 그냥 계산 문제이니까 그 정도만 소개를 할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기본 행렬들은 디터미넌트 값이 다 0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0이 아닌 값들은 곱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0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이 디터미넌트 A가 0이면 디터미넌트 U도 0이 되는 거고, 디터미넌트 U도 0이면 디터미넌트 A도 0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필충 조건으로 얘가 U가 0인 거랑 A가 0인 거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A가 비정칙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지금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죠. 이쪽 상황. A가 비정칙을 가정해봐요. 비정칙.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봤냐면 이렇게 행렬 방정식을 고려했을 때 이 AX가 0이 되게 하는 필충 조건이 솔루션이 0이 아닌 솔루션이 존재하는 거는 필충 조건이 비정칙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고려했던 게 어떤 상황으로 갔냐면 이 A라는 녀석이 기하 행사다리꼴 형태에서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싶은 건데 AM부터 A1까지 A에다 곱하면 얘가 0이 되는 상태고 요게 지금 U가 되는 상황이에요. UX가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U를 지금 고려하는 거는 결국 기하 행사다리꼴 형태였는데 요 기하 행사다리꼴은 적어도 마지막 행이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0이 아닌 솔루션을 가지려면 그런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얘는 한쪽이 그 한 행이 다 0인 녀석은 디터미넌트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디터미넌트 A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연립방정식에 대한 상태를 행렬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줬고 그 상황을 지금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런 증명을 적당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을 가져가는 건데 이걸 어차피 증명을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잖아요. 딥러닝 상황에서는. 그래서 러프하게 비정칙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은 디터미넌트 A가 0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 디터미넌트는 쪼개짐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도구로서 이 행렬을 고려하는 거냐라고 하면 물론 뒤에서 행렬은 함수의 의미로서 지금 고려하는 거지만 잠깐만 이 행렬이라는 집합을 고려하게 되면 여기는 영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가역행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인자들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0 또는 영인자가 존재하는 거는 디터미넌트가 0이 나온 애들이 된다는 걸 이 친구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0이 아니다 라는 걸 보장해줘서 가역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고 0이나 영인자 같은 녀석들은 디터미넌트가 0인 애들이 된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나눌 수가 있어요. 행렬들의 구조를 나눌 수 있어요. 라고 한 상황을 만드는 게 이 디터미넌트고 디터미넌트가 실제로 이런 함수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 돼요. 물론 이게 진짜 수학얘기로 가면 하나의 대수적인 공간에 대한 큰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쪼개짐의 성질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칙인지 비정칙인지 그러니까 가역행렬인지 비가역행렬인지를 판단하는 게 결국 디터미넌트가 얼마인지로 하나의 판별 관계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려를 해보자면 A가 넘어갈 수 있냐 없냐를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넘어갈 수 있으면 X가 영행렬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될 텐데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음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해가 뭐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없냐 있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먼저 따지는 상황을 주는 거고 그런 의미로서 이 행렬 A를 행렬들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행렬식을 고려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도구적으로 어쨌든 이용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게 행렬식을 계산하는 게 결국 노가다를 띄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이 수반 행렬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한번 저희가 고딩 때 배웠던 2x2에서 수반 행렬을 계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가지고 역행렬이나 아니면
수반행률 계산 같은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수반행률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요 캐피탈 AIJ들이 여인수예요, 여인수. 여인수. 지우고 여기 왔을까요? 요 성분들이, 요게 지금 여인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야, 여인수. 근데 이 여인수를 가지고 성분을 갖는 수반행렬이라는 걸 구성하게 되면 A랑 수반행렬의 곱이 디터미넌트 A 곱하기 I 형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상황이 보장이 되면 결국 얘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면 A 인버스 자체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의 수반행렬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쪽으로 넘기면 두 개 곱이 항등행렬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려를 해보면 A 인버스를 찾을 수 있는 건 이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A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고려해보면 AD-BC가 되는 거고, AD-BC 분의 1. 그 다음에 수반행렬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포함한 행가열을 배제하면 D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그냥 D가 들어가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B를 포함한 행가열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2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 1열에 대한 거에 연수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넣으라는 거니까 실을 포함한 행가열을 배제하면 B가 된다는 거 할 수가 있죠. B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거기는 지금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반대니까 이 B를 포함한 행가열을 배제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지금 실수를 했네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되고요.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왜냐면 얘가 1,2고 얘가 2,1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돼서 이런 이제 역행열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여인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 모든 성분을 다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오히려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얘가 최소한의 계산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역행열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적당히 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행렬식이라는 건 결국 그 해의 존재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하나의 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판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딩 때는 이걸 AD-BC 정도 배워서 역행열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판별식 정도로 공부한 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걔가 이제 좀 더 일반화된 거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고려했고, 이 다음부터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로 이제 흘러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메인이고 여기 앞까지는 그냥 기초적인 얘기만 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의 얘기를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